어느 날 어린 손주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손주에게 책도 읽어주고 싶고 안아주고도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정하게 얼굴을 가까이 대는데 손주가 갑자기 코를 움켜쥐고 뒤로 물러섭니다. 할머니, 입에서 냄새 나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밥을 먹을 때마다 걱정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내 입에서 또 냄새가 나면 어떡하지? 말을 아끼게 되고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입냄새가 신경 쓰이다 보니 가족 식사 자리에서도 조용히 앉아 있다가 먼저 일어나기 일쑤고 손주들과의 거리도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입냄새와 잇몸병 때문에 가족과의 대화가 불편해지고 사람들과의 거리도 점점 멀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71세 최명자 여사님도 우연히 보게 된 손녀의 스마트폰 메모장에서 할머니 냄새 너무 싫다 라는 글귀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말수도 줄어들고 가족 모임에서도 조용히 밥만 먹고 나오는 일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사소한 일 같지만 당사자에게는 깊은 상처가 됩니다. 이처럼 구강질환은 단지 불쾌감을 주는 문제가 아니라 대인관계에서의 거리감, 가족 사이의 정서적 단절, 그리고 스스로를 위축시키는 마음의 병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입냄새와 잇몸 출혈 같은 증상 뒤에는 입안에 염증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염증은 입안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 몸의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갑니다. 입속에 서식하는 수많은 박테리아는 혈관 안으로 들어가 전신을 돌아다니게 되고 이 과정에서 세균과 염증 물질은 심장, 뇌, 폐, 간 등의 주요 장기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특히 심장질환과의 연관성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구강 내 염증이 심할수록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잇몸병이 심한 사람들은 혈관벽에 플라크가 쉽게 쌓이고 이로 인해 동맥경화와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질병에 노출되기도 쉽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주목받는 부분은 바로 치매와의 연관성입니다. 일본 도쿄 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구강염증에 의해 뇌에 전달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신경세포를 파괴하거나 치매 유발 단백질의 축적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라는 잇몸 세균이 치매 환자의 뇌에서 다수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말은 곧 입안에서 피가 나고 냄새가 나고 있다는 건 단지 구강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장과 뇌, 그리고 면역체계까지 영향을 주는 이 염증을 나이 드니 생기는 당연한 것으로 넘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런 위험을 잘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양치질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 나이쯤 되면 다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치과 진료도 미루고 잇몸 출혈을 별일 아닌 듯 여기며 방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조용히 그러나 점점 더 깊고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안에서 시작된 염증이 심장으로, 뇌로, 면역계까지 퍼진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으며 이를 단순히 미용 문제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단지 웃음과 대화의 기쁨만이 아니라 건강한 노년의 삶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쉽게 막을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입안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텁텁하고 아무리 양치질을 열심히 해도 입냄새가 남아있는 것 같고 양치질을 할 때 피가 나는 날도 늘어나죠. 젊었을 땐 잘 몰랐던 불편함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입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그 해답은 바로 소금물 가글입니다. 예전부터 할머니, 어머니들께서 상처가 나면 소금물로 씻어주셨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그만큼 소금은 자연이 준 살균제입니다. 상처에 피를 먹게 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며 세균을 죽이는데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입안에 활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소금물로 가글을 하게 되면 입속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세균들이 줄어듭니다. 특히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날 때 소금의 삼투압 작용으로 붓기를 가라앉히고 염증도 덜어줍니다. 게다가 입속이 산성으로 기울어 세균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되었을 때 소금물이 그 산성을 중화시켜 세균이 자라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금물 가글은 침 분비를 늘려줍니다. 침은 우리 몸의 자연적인 소독제인데 나이가 들면 이 침이 잘 나오지 않아서 세균이 더 쉽게 늘어나게 됩니다. 따뜻한 소금물로 자극을 주면 침샘이 깨어나면서 침이 잘 나오고 덕분에 입안이 마르지 않게 되고 세균도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은 목까지 함께 헹궈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처럼 감기나 바이러스가 걱정되는 시기에는 입뿐만 아니라 목 속까지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금물 가글로 목까지 헹궈주면 감기 예방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효과가 부엌에 있는 소금과 물로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다니 어렵지 않겠죠? 따뜻한 물에 소금을 조금만 녹여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가글하는 습관만 들이면 잇몸이 튼튼해지고 입냄새도 사라지며 감기도 덜 걸리게 됩니다. 입속 건강은 멀리 있는 약이나 병원보다 이렇게 간단한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소금물 한 컵으로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소금물 가글만으로도 입안은 훨씬 개운해지고 냄새도 줄고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도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끝인가 싶은 느낌이 듭니다. 처음 2주 정도는 확실히 좋아지는 것 같더니 요즘은 그냥 그대로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이거 한 방울을 소금물에 뚝 떨어뜨려서 사용해 보세요. 가글의 효과가 2~3배는 높아지게 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프로폴리스 원액입니다. 어르신들께는 이 이름이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프로폴리스는 꿀벌이 나무에서 모은 진액에 자기들의 효소를 섞어 만든 물질입니다. 벌들이 벌집 입구에 이걸 발라두는 이유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말하자면 벌집의 천연 방패 같은 겁니다. 이걸 입속에 한 방울만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꿀벌이 벌집을 지키듯 내 입안도 이 한 방울이 지켜줍니다. 잇몸 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세균까지 잡아주고 염증을 빨리 가라앉히며 세균이 다시 번식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소금물만 쓸 때보다 프로폴리스 한 방울을 넣고 나서 입안이 하루 종일 맑고 시원해요. 잇몸이 쑤시던 게 며칠 지나니까 싹 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의 냄새가 거의 안 나요. 이처럼 프로폴리스는 단순한 소독 이상의 효과를 줍니다. 상처난 잇몸에 진정 효과를 주고 세균이 자라지 않게 막아주며 심지어 면역력까지 높여줍니다. 게다가 천연 성분이라서 몸에도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충남 천안시에 사시는 74세 김정순 여사님은 늘 입냄새에 민감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잇몸이 약한 편이었고 틀니를 사용한 뒤로는 하루 3번 칫솔질을 해도 입안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식사할 때마다 괜히 말을 아끼게 되고 손녀가 다가올 때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거나 손으로 입을 가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소금물 가글이 구강 건강에 좋다는 건강 정보를 본 뒤 그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소금물 가글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안이 조금 상쾌해지는 것 같았고 피가 나는 횟수도 조금 줄어든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나자 변화가 멈췄습니다. 잇몸은 여전히 부어 있었고 냄새도 깨끗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뭐든 처음에 좀 효과가 있다가 금방 그만두게 되는 게 나이 탓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님이
그렇게 소금물 가글의 효능도 보지 못하고 곧 포기하려던 찰나 동네 마트에서 마주친 이웃이 건넨 한마디가 그녀를 다시 붙잡았습니다. 그거 그냥 소금물만 해서는 안 돼요. 프로폴리스라는 게 있는데 그거 한 방울만 넣어보세요. 제가 그거 쓰고 나서 사람들 반응이 확 달라졌어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구입한 작은 병을 보며 이 작은 거 하나에 뭐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 이런 의구심을 하면서 한 방울을 떨어뜨려 가글을 시작한 첫날, 김 여사님은 입안이 얼얼하고 진한 풀향 같은 게 돌아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3일, 5일, 일주일이 지나면서 잇몸이 덜 붓고 입안이 마치 청소한 것처럼 맑아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변화는 어느 날 놀러온 손녀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할머니 입에서 좋은 냄새가 나요. 예쁜 풀냄새처럼요. 그 순간 김 여사님은 눈물이 날 뻔했다고 합니다. 매일 피곤하게만 느껴졌던 건강관리 속에서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뿌듯한 변화였습니다. 그냥 소금물로만 할 땐 어느 정도만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프로폴리스를 넣고 나선 입안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진짜로 거짓말처럼요. 그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소금물에 프로폴리스 한 방울을 떨어뜨려 가글을 합니다. 이제는 입을 가리지 않고 말할 수 있고 손녀도 자주 안겨오며 가족 모임에서도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커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세수를 하듯 잠들기 전에 찬물로 손발을 씻듯이 입안을 돌보는 일도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 방법은 번거롭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것들로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주방에서 따뜻한 물 한 컵을 준비합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미지근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가장 적절합니다. 물이 너무 뜨겁거나 차면 잇몸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꼭 적당한 온도를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 소금 반 티스푼 정도의 양을 물에 넣습니다. 천일염이나 굵은 소금이면 더 좋고 일반 소금도 괜찮습니다. 숟가락으로 휘휘 저어서 소금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소금 알갱이가 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여기에 오늘의 핵심 재료인 프로폴리스 원액 한 방울을 떨어뜨립니다. 정말 딱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넣으면 너무 맵거나 자극적일 수 있으니 꼭 한 방울만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한 방울이 입안의 세균을 억제하고 염증을 진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만든 물을 한 모금 입에 머금고 치아 사이, 잇몸 라인, 혀 아래까지 천천히 돌리듯이 가글해 줍니다. 너무 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드럽게 입안을 천천히 헹군다는 느낌으로 30초 머금은 후 뱉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해주는데 이번에는 입안에서만 머금지 말고 가능하면 목구멍까지도 살짝 헹궈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감기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절대로 삼키지 마시고 반드시 뱉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가글을 마친 후에는 30분 정도 물을 포함해서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그 효과가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하루 2번,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입안을 깨끗하게 관리하면 입속 세균을 완전히 제거하게 되어 입냄새는 물론 잇몸 건강, 면역력까지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입안이 예민하거나 처음이라 불편하신 분들은 처음 2, 3일은 소금물로만 하시고 이후에 프로폴리스를 한 방울 추가해 보세요. 며칠만 지나면 그 상쾌하고 개운한 느낌에 익숙해지실 겁니다. 이처럼 소금물과 프로폴리스 한 방울은 입안의 불편함을 없애줄 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거리까지 다시 가깝게 만들어주는 생활 속 최고의 건강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물 준비하고 소금 계량하는 게 매번 귀찮고 불편하신 분들은 생리식염수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생리식염수는 우리 몸과 동일한 염분 농도로 조절된 물로 병원에서 주사나 세척용으로도 사용되는 아주 안전한 용액입니다. 최근에는 입안 전용으로 출시된 생리식염수 제품도 있어 뚜껑만 열면 바로 사용할 수 있고 따로 소금을 탈 필요도 없어 매우 간편합니다. 이 생리식염수에 프로폴리스 원액 한 방울을 떨어뜨려 가글하시면 앞서 설명드린 소금물 가글과
똑같은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화장실을 몇 번이나 사용하시나요? 모르긴 해도 아마 꽤 여러분들 사용하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화장실에 절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물건들이 있는데요. 이 물건들을 치우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호흡기가 망가지며 심하면 폐암까지 걸릴 수 있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화장실에 절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4가지를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잘 들어보시고 해당하는 물건이 있다면 즉시 다른 곳으로 옮겨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아주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꼭 잊지 마세요. 첫 번째로 화장실에 두면 위험한 물건은 칫솔입니다. 칫솔을 화장실에 보관하는 것은 그 편리함 때문일 텐데요. 세면대 옆에 두면 이를 닦을 때 쉽게 꺼내 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화장실에 둔 칫솔이 얼마나 많은 세균에 노출되어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화장실에서 물을 내릴 때 생기는 미세한 물방울, 즉 에어로졸이 문제입니다. 변기 뚜껑을 닫지 않고 물을 내리면 작은 물방울들이 공기 중으로 퍼지게 되고 이 물방울에는 여러 병원성 세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세균이 화장실 내부를 떠돌다 칫솔에 달라붙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칫솔이 세균에 오염되면 이를 닦을 때 구강 내로 세균이 직접 유입되어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특히 구강은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만약 입안에 작은 상처라도 있다면 세균이 침투해 염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장기적으로는 치주질환, 면역력 저하, 심지어 위장질환이나 호흡기 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칫솔에 남아있는 물기와 화장실의 높은 습도는 세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합니다. 습기 찬 환경은 세균과 곰팡이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칫솔의 보관 장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균은 습기를 좋아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물기가 남아있는 칫솔은 우리의 구강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대장균이나 살모넬라 같은 병원성 세균들이 칫솔에 서식하게 된다면 이는 입안을 통해 위장이나 호흡기로 유입될 수 있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이 문제를 예방하려면 칫솔을 가능한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화장실에 둘 수밖에 없다면 칫솔을 사용할 때마다 물기를 잘 털어내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칫솔 캡을 씌우는 것도 세균 번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칫솔 캡을 사용하더라도 습기가 차는 환경에서는 오히려 세균이 번식할 수 있으므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칫솔을 위생적으로 보관하기 위해 칫솔 소독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자외선 UV 소독기를 사용한 칫솔 살균기가 많이 보급되고 있어 이를 통해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칫솔을 소독해 주거나 2, 3개월마다 새로운 칫솔로 교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독 방법으로는 뜨거운 물에 칫솔을 담그거나 식초와 물을 섞어 칫솔을 헹구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서 칫솔을 살균할 수 있는 소독기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구강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칫솔,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건강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칫솔을 올바르게 보관하는 습관을 꼭 들여보세요. 두 번째로 소개할 화장실에 두면 위험한 물건은 바로 방향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화장실 냄새를 잡기 위해 방향제를 사용하시죠? 문을 열 때 퍼지는 상쾌한 향기,
정말 쾌적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혹시 이 방향제 속에 숨어 있는 위험한 화학 성분에 대해서는 들어보셨나요? 바로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S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공기 중으로 쉽게 방출되며 우리가 숨을 쉴 때 흡입되는 아주 미세한 화합물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호흡기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방향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생활용품, 탈취제, 그리고 가정용 청소용품 등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치 먼지가 천천히 쌓이는 것처럼 이 성분도 시간이 지나면서 공기 중에 축적되고 우리는 이를 매일매일 조금씩 흡입하게 됩니다. 특히 화장실은 환기가 잘 안 되는 밀폐된 공간이라 이러한 화학물질들이 공기 중에 더 오래 머물게 되고 우리 몸에 장기적으로 해를 끼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매일 조금씩 노출되다 보면 결국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특별한 냄새도 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방향제의 상쾌한 향기 이면에는 이런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럼 방향제 사용을 줄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화학 성분이 포함된 인공 방향제는 싹 치워버리세요. 대신에 천연 재료로 만든 디퓨저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레몬 껍질이나 허브, 나뭇잎 등을 활용한 천연 디퓨저는 공기 중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더 안전합니다. 천연 디퓨저는 은은한 향을 내면서도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좋습니다. 또한 화장실에 창문이 있다면 자주 열어서 자연 환기를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장실 문을 살짝 열어두어 공기가 순환되도록 해주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만으로도 우리의 호흡기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라도 화장실 방향제의 향기보단 내 몸의 건강을 우선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또한 베이킹소다와 같은 천연 성분을 사용하여 화장실 냄새를 잡아보세요. 베이킹소다는 냄새를 효과적으로 흡수해 줍니다. 작은 통에 베이킹소다를 담아 화장실에 두기만 해도 공기 중의 냄새를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활성탄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활성탄은 냄새를 흡수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천연 방법들은 우리 건강에도 무해하고 환경에도 좋기 때문에 적극 추천드립니다. 또한 에센셜 오일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라벤더, 티트리, 레몬 오일은 자연적으로 향기를 내면서도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화장실 냄새 제거에 매우 좋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꾹 하고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실 겁니다. 세 번째로 화장실에 두면 위험한 물건은 바로 세제와 청소용품입니다. 청소를 위해 욕실 세제나 변기 클리너, 소독제를 화장실에 두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일입니다. 우리는 화장실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이러한 청소용품들을 화장실 안에 두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이 오히려 우리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흔히 쓰는 대부분의 청소용품에는 염소, 암모니아와 같은 강력한 화학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청결을 유지하는 데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공기 중에 증발하여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은 습도가 높고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화학 성분들이 증발해
공기 중에 퍼지기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여름날 방 안에 차가운 음료를 두었을 때 물방울이 맺히는 것처럼 화장실의 높은 습도는 청소용품 속 화학물질이 공기 중으로 쉽게 퍼지게 만듭니다. 염소와 암모니아 성분은 매우 강력한 세정 효과를 자랑하지만 반복적으로 흡입하게 되면 우리 호흡기에 심각한 자극을 줍니다. 혹시 청소를 하면서 눈이 따갑거나 목이 간질거린 경험이 있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는 청소용품의 유해 성분이 공기 중으로 퍼져 몸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데요. 이는 장기적으로는 폐 기능이 저하되고 심각한 경우 폐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화학 성분들은 피부에도 자극을 줄 수 있으며 피부에 접촉할 경우 가려움증이나 발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화학 성분이 피부에 닿을 경우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한 경우 피부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청소용품을 사용할 때는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선 사용 중에는 항상 장갑을 착용해 피부와의 직접 접촉을 피하고 필요하다면 보호 안경을 착용하여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청소 후에는 반드시 손을 충분히 씻고 청소한 공간은 환기를 충분히 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이 우리 건강을 보호하는 데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용품을 사용할 때는 한꺼번에 여러 제품을 섞어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화학 성분이 결합하면 더 강력하고 유해한 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어 오히려 건강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천연 성분을 사용한 친환경 청소용품을 선택하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베이킹소다나 구연산 같은 자연 성분은 효과적인 청소를 도와주면서도 우리 건강에는 훨씬 안전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천연 세정제는 세균과 오염물을 제거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며 피부나 호흡기에 자극을 덜 주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천연 성분의 청소용품은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청소 방법으로 매우 권장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식초와 물을 섞어 만든 천연 청소제는 변기나 타일을 청소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에 두면 위험한 물건은 수건과 옷입니다. 샤워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건을 화장실에 걸어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편리하지만 건강에는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화장실은 습도가 높고 온도 변화가 심한 공간이기 때문에 수건이나 옷을 두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장소입니다. 습기를 잘 흡수하는 성질을 가진 수건은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혹시 눅눅한 수건을 사용한 후에 피부가 가렵거나 트러블이 난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수건 속에 자라난 세균과 곰팡이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면 소재의 수건은 보풀이 많은 구조 덕분에 세균이 잘 자라며 화장실의 습도와 결합하면 곰팡이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이렇게 오염된 수건을 사용하면 피부에 자극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알레르기나 아토피 같은 피부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곰팡이는 피부뿐만 아니라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들어올 수도 있어 천식이나 호흡기,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수건은 사용 후 반드시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완전히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화장실 밖에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고 주기적으로 세탁하며 일정 기간 사용한 후에는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수건은 1, 2년마다 교체하는 것이 위생적으로 좋습니다. 특히 면 소재의 수건은 습기를 흡수하면 더욱 무겁고 건조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햇볕이 잘 드는 곳에 걸어 말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곰팡이와 세균은 자주 세탁해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탁 시 뜨거운 물을 사용해 살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사용 후 완전히 마르지 않은 수건은 가능한 빨리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습기와 곰팡이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주기적으로 수건과 옷을 충분히 햇볕에 말려주는 것, 그리고 화장실이 아닌 통풍이 잘 되는 공간에 보관하는 것은 우리 피부와 호흡기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곰팡이나 세균은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하며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